오늘은 잘못 알려진, 하지만 알고 보면 훨씬 더 흥미로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와 역사, 그리고 초콜릿 선물의 풍속과 발렌타인데이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입니다. 우리와 일본은 친구들끼리, 특히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에게 초콜릿을 선물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족과 연인들이 꽃과 카드 그리고 초콜릿 등을 선물로 주고받습니다. 발렌타인데이는 흔히 3세기 로마 시대에 결혼을 금지한 황제의 명령을 어기고 사랑하는 연인을 결혼시켜준 죄로 순교한 카톨릭 사제 발렌티누스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의 순교일을 기념해 카톨릭 축일로 삼은 것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라는 것인데 전부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다. 발렌타인데이 유래는 훨씬 복잡하고 뿌리 깊으며 민속적으로 더 흥미롭습니다. 종교와 민속 그리고 세속이 얽히고 설키며 사랑의 선물로 주고받는 현재의 발렌타인데이로 발전했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순교자 성 발렌티누스에서 비롯됐고 2월 14일이 그가 순교한 날, 그리고 이날이 카톨릭의 축일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성 발렌티누스와 연인의 사랑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일단 발렌타인데이 기원의 주인공 성 발렌티누스는 한 명이 아닙니다. 2월 14일에 순교해 성인이 된 발렌티누스는 최소 2명 이상으로 그중 한 명이 로마의 발렌티누스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탄압했던 시절 교인을 도와주고 구해준 죄로 체포돼 269년 순교했습니다. 처형 전날 앞못 보는 맹인이었던 감옥 간수의 딸 율리아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보였고, 이를 계기로 간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아 기독교를 믿게 됐다고 합니다. 이 기적으로 발렌티누스는 성인의 반열에 올랐고 496년 겔라시우스 교황 때 그가 순교한 날이 카톨릭 축일이 됐습니다. 발렌티누스가 처형되기 전 기적으로 눈을 떠 글을 읽게 된 율리아에게 자신이 직접 서명한 카드를 건넸는데 이것이 발렌타인 카드의 시초라고 합니다. 물론 떠도는 설일 뿐 증거는 없습니다. 발렌타인데이의 유래가 된 또 다른 순교자는 이탈리아 중부 도시 테르니의 사제였던 성 발렌티누스입니다. 로마 발렌티누스보다 4년 후인 273년 순교했다는데 참고로 두 사람이 사실은 동일 인물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로마 황제 클라우디우스 2세가 군인들의 결혼을 금지시켰는데 그가 황제 몰래 결혼을 시켜준 것이 발렌타인데이의 유래가 됐다는 겁니다. 참고로 클라우디우스 2세는 로마 군인의 결혼을 금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초기 기독교 순교자였을 뿐 연인들의 사랑과는 관련 없는 성 발렌티누스의 축일에 왜 사랑 이야기가 더 씌워져 지금의 발렌타인데이가 됐을까요? 이유는 옛날 유럽에서는 2월 14일이 민속적으로도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고대 로마의 루퍼칼리아 축제입니다. 2월 15일께 열렸던 이 축제는 발렌타인데이와 날짜가 비슷합니다. 루퍼칼리아 축제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늑대의 젖을 먹고 자라 로마를 건국한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키운 늑대에게 바치는 축제였다는 설입니다. 어머니 늑대에게 풍요를 비는 축제였던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루퍼칼리아 축제에서는 로마를 정화시키고 풍요를 기원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주노의 페브로아라고 했는데 주노는 고대 로마인들이 섬겼던 여신의 이름이고 페브로아는 라틴어로 깨끗이 씻는 것, 그러니까 정화 내지는 속죄라는 뜻입니다. 영어의 2월 페브러리가 여기서 비롯됐으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 깨끗이 정화하는 달이라는 뜻입니다. 고대 로마 달력에서는 2월이 마지막 달이었기에 이달에 나쁜 기운을 몰아내고 새봄을 맞아 풍요를 비는 의식을 치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제가 연인의 사랑과 무슨 관계가 있기에 발렌타인데이 뿌리로 보는 것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남녀 구분이 비교적 엄했던 고대 로마 왕국에서 루퍼칼리아 축제 때만큼은 청춘 남녀가 비교적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청춘이야말로 새로움의 시작이며 풍요의 출발점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루퍼칼리아 축제는 5세기 말 이교도의 민속이라는 이유로 폐지됐고, 그러면서 이 축제의 전통이 발렌타인데이 축일에 녹아들었습니다. 또 하나, 새봄을 앞둔 2월 14일을 맞아 청춘 남녀가 어울리는 민속은 고대 로마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 여러 형태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세 이래 영국에서도 이날을 연인의 날로 여겼는데요. 14세기 영국 시인 제프리 초서가 영국 왕 리차드 2세의 약혼을 축하하며 쓴 새들의 모임이라는 시에서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날에는 새들도 짝을 짓는다는 내용입니다. 셰익스피어도 한여름밤의 꿈과 햄릿 등에서 이날을 연인들의 사랑의 날로 노래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유럽에서 새봄을 앞둔 2월 14일과 사랑을 연결지었던 것이 발렌타인데이의 밑바탕에 깔린 정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발렌타인데이와 초콜릿은 어떤 관계가 있으며 언제부터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선물하는 풍속이 생겼을까요? 흔히 초콜릿 선물 풍속을 업체 상술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단순하게 볼 것만도 아닌데요. 먼저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고받은 역사는 빨라야 19세기 중반 이후부터입니다. 액체가 아닌 딱딱한 고체 초콜릿이 처음 만들어진 해가 1847년입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초콜릿은 이전까지는 지금의 코코아, 핫초콜릿처럼 마시는 음료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사랑 고백하겠다고 머그컵에 핫초콜릿을 담아서 선물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초콜릿 선물의 역사는 1847년 이후인 19세기 후반부터였습니다. 그런데 발렌타인데이에 왜 하필 초콜릿을 선물하게 됐을까요? 이유는 발렌타인데이의 기원과 함께 초콜릿에 대해 사람들이 품었던 환상, 값비싼 사치품에 대한 동경, 그리고 초콜릿 회사의 마케팅이 얽히고 설키면서 만들어진 결과로 짐작이 됩니다. 초콜릿에 대한 유럽인의 이미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초콜릿 원산지인 고대 마야 문명과 아즈텍 문명에서도 카카오는 지배층의 특별 음료였고, 유럽에서도 대중화되기 이전까지 초콜릿은 귀족들의 사랑의 음료였습니다. 발렌타인데이가 연인들이 사랑을 확인하는 날로 자리 잡으며 퍼지기 시작한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또한 사랑이 넘치는 시대였습니다. 영국의 전성기로 큐피트가 사랑받는 시대였고, 카드와 선물로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 시대의 유행이었습니다. 이 무렵 초콜릿이 선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고체 초콜릿이 만들어진 지 약 10년이 지난 후인 1860년대 한 초콜릿 회사에서 대박 히트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의 전령 큐피드와 장미가 그려진 하트 모양의 상자에 초콜릿을 담았는데 이 상품이 연인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발렌타인데이 선물로 꽃이나 카드와 함께 초콜릿이 자리 잡게 된 1차적인 계기를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일본 업체가 초콜릿을 발렌타인데이 마케팅에 활용했는데, 그런 면에서 발렌타인 초콜릿 선물은 마케팅의 산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발렌타인데이의 기본 정신은 새봄을 맞아 활력을 찾으며 새롭게 사랑을 다짐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작은 선물 하나로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